국가와 국민 중에 국가가 우선일까요? 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는 참 사람마다 그 정의 내리는 게 다르실 텐데, 대체로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북한을 공격해야 하고, 세금을 걷어서 전쟁 무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정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 군대도 의무적으로 가고 국방비도 많이 내야 되고, 국가가 존재해야 국민이 있다라는 좀 그런 쪽이고요. 그리고 전쟁 무기 같은 거 구입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고, 얼마가 들던지 당연한 일이고,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낭비다. 이 나라의 국가에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예산을 쓴다는 것이 오히려 더 낭비가 아니냐. 적당히 웬만큼만, 아주 조금의 도움만 주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그런 복지 쪽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먼저 최선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을 시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이렇게 보면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는 나라나 사람이나 아무도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는 없지 않을까요? 북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에서 전해주는 것은 맨날 군사훈련하고 맨날 전쟁만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비쳐서 그렇지, 사실 전쟁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전쟁광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한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전쟁만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나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가 철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수습과 전쟁하는 과정과 그 수습과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작전대로 원래 세워놓은 계획대로 전쟁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건 아니니까요. 피해라든지 그 인명피해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적인 피해, 환경의 파괴, 자기 삶의 터전에 대한 파괴, 이런 것들이 따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전쟁을 무기로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그걸 자극적으로 내세운다는 것이 먹히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365일 전쟁만 연구하고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인 것처럼, 북한을 그렇게 몰아가면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벌벌 떠니까, 특히 전쟁 세대 분들은 그때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악몽이 많이 남아계셔서 그게 아직도 먹힌다는 거, 그게 바로 복지 예산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죠. 사실 안보를 한다고 해서 그 세금을 걷어가고 국방비에 걷어가는 돈들이 꼭 거기에만 또 다 쓰이는 걸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그래서 엊그저께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노령연금 노인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다 드리겠다라고 공약한 걸 뒤집으면서
드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TV 토론회 때 자막으로 모두 다 드리겠다라고 한 그 화면이 캡처돼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뒤집는데 그것과 동시에 나온 게 이석기 의원의 내라는 모째 중간 수사 발표가 그 시기에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국민들은 어느 거에 더 관심을 두느냐. 물론 생각의 중심이 있고 균형 있게 볼 줄 알고 또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복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균형 있게 보겠죠. 복지가 또 축소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언론만 보고 또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내라는 모째의 중간수사 발표 제목만으로도 복지는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그걸 이용해서 같이 발표를 하는 거죠. 사실 중간수사 발표가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제목만 가지고도 복지를 감출 수 있는,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얕은 수를 썼죠. 복지와 전쟁 중에서 전쟁에 더 신경 쓰고 안보라고 하면 더 이상 소를 살지 못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죠.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복지와 안보 중에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지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전쟁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금방 터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수록 더 복지를 튼튼히 해야, 우리가 생활이 안정이 돼 있어야 경제적인 것들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야 더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이 될 텐데, 이게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막 몰아치니까 주입식으로 계속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몰아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균형 있는 그런 생각과 시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보수 우익 세력들이 정치권에서나 여론적으로나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형성을 할 때면 반드시 안보가 빠질 수가 없죠.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 막으면, 전쟁만 막으면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정치가 가장 훌륭한 정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도 이 북한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정치, 대통령감 이렇게 고민이 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게 지금까지 잘 먹혀왔죠.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 쏟아내면 훌륭한 정치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고요. 그렇지만 분단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정치가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반증일 텐데, 그러면 과연 국민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보가 튼튼해서 행복한 것인가? 국민들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졌는가? 그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밥은 굶지 않게 됐고 지금 옛날에 비해서 밥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전쟁을 의식하지 않고 평화와 복지 위해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어쩌면 경제도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제만 너무 발전시키고 부강한 나라, 또 안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골고루 행복하고 뼛속 깊이 행복한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살률도 높고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고요.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결혼도 돈 때문에 하게 되고 조건 때문에 하게 되고, 실생활에서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 또 어떤 그 제도적인 문제들을 봤을 때도 제도적으로 제대로 된 제도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것에 불편을 느껴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라든지, 이런 실생활에서의 그런 불편들을 해소해주고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질 않거든요. 예를 들면 물건을 뭐서 구입해서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반품을 해야 된다,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화를 한 번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담당자 바꿔준다 그러고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하고, 또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시간과 정성을 너무너무 많이 들여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제대로 잡히고, 또 특히 국가에서 실시하는 어떤 제도들, 그런 것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머리로만 하니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게 그 제도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한테 제대로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삶의 그 질이 풍부해지는 것까지 영향을 못 미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나 평화 이런 데 같이, 경제와 같이 신경을 썼다면,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면 그 조금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더 나눠주려고 했겠죠. 그런 방식으로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하고, 남의 걸 더 뺏어와야 행복하고, 경쟁을 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점점 더 가진 사람들도 불행해지고 못 가진 사람도 불행해지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국방비보다 복지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면서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제 와서 터지는 뭐 그 남양유업 사건이나 그런 것들도 초창기부터 꼬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한두 가지 점을 개선하고 변화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 줄줄이 재벌들이 다 뭐 구속되고 막 그런 것도, 재벌들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돈을 벌었냐, 방식의 문제지, 돈이 많다는 것도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벌하면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된 것도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갔었어야 되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라든지 전두환이 저질러놓은 만행들,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한두 번 불쌍하게 보이면 그냥 그래 참 안 됐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재벌들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나오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세요. 자신의 삶이 훨씬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자신의 삶보다 그 재벌의 잠깐의 삶을 더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용서할
용서를 너무 잘해서 국민성이 착한가요? 순해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재벌들 때문에 우리가 그 덕을 봤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기업이 살아야 하나하나 개개인 한다라는 마인드도 있어서 주에 통합진보당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를 갔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 당원대회를 갔었는데 이날은 지금 진보당에 처해 있는 상황, 돌아가는 정세 공유와 함께 다음 지방선거 대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으면서 뜻깊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그 지역위원장님께서 그 지역의 인구수, 또 구의원 숫자, 구청장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 노원구에 산 지가 90년대 초반에 왔으니까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인구수가 얼마인지 구의원 숫자가 얼마인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진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 당에 진보당에 구의원 한 분이 계시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구청장 이름 정도 그렇게만 알았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인구수가 몇 명인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정치 이야기만 하고 정치 얘기를 자주 하고 정치적인 이슈에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때는 많이 싸우기도 해요. 그냥 뭐 호프집에 가서 정치 이야기 하다가 옆에서 테이블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TV 보면서 공감도 하고 그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의원 숫자가 몇 명인지 구청장 이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선거구가 뭐 어떻게 되는지 구의원은 비례가 있는지 뭐 그 지역에 뭐 비례의원은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지내요. 그리고 회기가 언제 시작하는지 또 그 지역의 예산은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커다란 이슈들에만 커다란 사안들에만 그리고 또 내라는 모체 같은 별거 아닌 물론 이제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 지금 상황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내가 살면서 계속 내 주변에 있는 것처럼 영향력은 있겠죠. 큰 사안들이.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제 실생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곳에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당장의 영향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안에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큰 것 때문에 또 선거 때 지방선거 때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됨됨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어떤 당 예를 들어서 지금 내라는 모체로 이석기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그대로 지방선거에도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라는 모체라는 걸 만들어낸 건데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런 걸 보지 않고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이 내라는 모체를 했으니까 간첩당일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나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감시도 할 수가 없고요. 더 나은 제안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지역의 뭐 구현 숫자, 뭐 인구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내가 불편한 것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기 지역 내에서 해결할 생각이 잘 없고, 큰 거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야 잘 될까 나라가 이런 생각을 하지, 구의원한테 건의하거나 구의원한테 제안하거나 이런 생각은 잘 못했어요. 그렇게 반성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작 이 지역 문제인데,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인데 너무 큰 사안들에만 매몰되었던 것이 아닐까, 내 주변의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놓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지역 일을 챙겨야 차근차근 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시간이었어요. 지역에서 자주 모이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그런 것들이 확장이 돼서 정치적인 입김, 또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념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소홀히 생각했다라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사는지,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부터 알아야겠다. 네. 근데 바로 제 옆집에 사시는 분은 아는데 그 옆집에는 몰라요. 20몇 년을 살았는데도 그러니, 뭐 누구지, 손학규 뭐 이런 사람들은 알면서 유명한 사람들만 알고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만 알면서 정작 내 옆에 사람은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다. 그걸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